이거 재미없다고 조작됐다. 재미없다고 정말 누가 그렇게 조작됐다. 누가 써놨어요. 누가 재미없다 그랬어. 이렇게 써놨는 거예요. 콘텐츠 히스토리안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습니다. 제가 하니까 저는 할 수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보시기 전에 누르고 보시면 가장 좋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네, 잘하셨어요. 이명환 박사님이 그만두신 건 아니고 스펙트럼을 넓히기 위해서 노 박사님과 같이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임 박사님은 전쟁 영화 많이 좋아하시는데 이제 그것만 있는 게 아니니까 여성 박사님으로서 역사 박사님으로서 저하고 또 이런 재밌는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조금 이제 저희가 수위를 높여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궁녀 뭐 이런 걸로. 예. 그쪽 잘 모르는데. 배우시는 거죠. 같이 가는 아, 거죠. 그런가요? 그냥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임 박사님하고는 저도 좀 그 하기는 힘들 수 있는 얘기를 우리 노 박사님하고 수위 높게 들어가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작품 되게 좋았는데 흥행? 네, 흥행에서는 실패한 거죠. 아, 흥행 실패한 네, 건가요? 이게 그 130억을 썼는데 130억. 네, 오, 130억을 썼는데 68만 이게 무슨 이제 효과 이런 것들이 워낙 많이 나온 거기 때문에 특수 효과로 그냥 그렇죠. 발라발라. 네. 네. 그래서 영화 자체가 그렇군요. 특수 효과 영화이기도 하고. 근데 이 안에서도 많이 썼어요. 실제로 그 없으면 요새 특수 효과 없으면 영화가 안 돼요. 이 광대 그 풍물 조작단. 풍물 조작단. 네. 그 조작이라는 단어 때문에 어쨌든 이게 과거 이제 역사물 이제 역사 어떤 모티브를 끄집어내서 이제 극화를 한 것이라서 근데 그게서 조작 이게 뭐야 이거 뭐 이래서 저도 이제 찾아보기 이름이 시작했는데 심상치 않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이름이 딱히 매력적이진 않아요, 솔직하게. 이게 광대들이라는 게 좀 저도 그래요. 네. 메인으로 나오는 게 광대들 이런 의미가 연예인이었으면 어땠을까? 조선 연예인 뭐 뭐 차라리. 이런 차라리 그랬으면 어땠을까 싶은 생각이 뭐 꼭 광대 거기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죠. 그럼 현재로 따지면 연예인급이잖아요. 그렇죠. 예. 가서 특수효과. 특수효과. 네. 조진웅 씨가 그 배우로 나오잖아요. 네, 연기도 하고 어쨌든 다 캐스팅, 모두 네. 그러니까 요즘으로 얘기하면 어떤 스태프 역할도 다 같이 하면서 그렇죠.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어우러져서 나오는 거라 참 기발한 아이디어로 잘 매칭을 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되게 좋게 봤는데 네. 조 배우님을 좋아하는데요. 네. 원탑으로 하기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았을까. 사실은 요게 세트로 이제 이 약간 그 이렇게 말하면 그런데 굉장히 뛰어난 조연을 많이 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을 이렇게 모아놔서 사실은 돈이 많이 썼어요. 썼기는 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보적인 그 누군가는 없다는 거죠. 아 그렇죠. 이게 네. 같이 무리로 나오죠. 한 사람이 아니라. 세트로. 네. 세트. 그 햄버거 세트도 아니고 이렇게 다 이렇게 뭐 각자 프라이 뭐 콜라 네, 역할 뭐 다 그렇죠.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탑에 누군가는 꼭 좀 필요한데 거기에서 조진웅 씨가 조금 약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게 왜 있으니까 제목도 이제 복수로 광대 들. 이렇게 나온 게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손현주 씨, 네네. 손현주 씨가 거기서 저기로 나오잖아요. 한명회로 한명회로 나오는데. 나오는데 이 한명회가 악역으로 그쪽도 세트인데 사실은 그쵸. 그 네. 양옆으로 네, 누굽니까 그 두 사람 네, 있는데 그런데 한명회가 굉장히 두드러지다 보니까 이쪽에서 재밌는 분들이 많은데 이 밸런스가 조금 그 착한 쪽보다 나쁜 쪽으로 이렇게 기울어 이렇게 지금 워낙에 뭐 신부적으로도 누르고 있고 아, 그럼요. 권력으로도 누르고 있고 뭐 그런 손현주 방식이죠. 그 연기가 워낙 또 출중하시고 다 좋은 배우를 썼어요, 네네. 솔직히. 근데 이게 그 드라마로 가면 다 주연급이죠. 근데 아, 그쵸. 영화로 오면 좀 또 그 조연급 그 조연 상을 타실 만한 분들을 다 깔아놨는데 그러다 보니 그래도 스타 한 명. 한 명. 주연 한 명. 주연 한 명. 죄송합니다. 네, 이게 필요하죠. 이병헌 배우 같은 젊은 배우가 있었다라면 왜냐하면 여기 처음에 나오는 장면이 그거잖아요. 기생을 착
네. 그 첩을 착 안아가지고 약간 몰입이 안 되는 조진웅 배우가 남자로서 그 새끼 기생 들어앉은 새끼 기생을 이렇게 끌어내면서 이제 뭐 이렇게 소문을 조작하는 내용으로 나오는데 아 뭐지 이 감흥이 안 오는 약간 거기서는 그랬는데 그 에피소드 자체는 상당히 재밌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그 배우와 이런 관계들보다는 일단은 제가 이제 역사 전공자다 보니까 여기서 실제로 벌어졌던 이제 어떤 그런 장면들 이런 것들이 막 와닿아서 아 이걸 이렇게 풀어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들이 참 많이 들어서 그 부분 전 되게 좋았어요. 진짜 재밌게 봤어요. 저는 저는 이걸 비행기 안에서 정말 볼 게 없어가지고 대한항공 샀는데 사실 대한항공이 이거 여담이긴 한데 항공사에 있는 영화 수준에서는 좀 많이 떨어져요. 아, 좀 리스트가 짧아. 뭐 그렇긴 예, 하죠. 그래서 근데 대한항공 타고 본 것 같습니다. 몇몇 안 되는 그 카테고리 안에서 눌러가지고 그러니까 거기는 국산 영화 위주로 많기는 네. 해요. 근데 봤는데 아 세조라는 분이 참 다이나믹한 왕이셨더라고요. 네, 그렇죠. 뭐 영화에 여러 편 출연하시잖아요. 관상에도 출연하시고 물론 다른 배우가 나오시는데 이 세조라는 캐릭터 자체가 굉장히 특이한 분이시고 그럴 수밖에 없죠. 일단은 뭐 거의 뭐 왕위를 네. 이제 그러니까 조카를 끌어내리고 네. 본인이 올라선 이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물론 조선 초반의 얘기긴 하지만 조선이라고 그렇다고 뭐 조선 정통의 정말 첫째가 세자가 계속 왕위를 잇고 이게 지금 잘 안 됐던 그나마 그걸 제대로 가겠다고 단종이 들어간 케이스였지만 그렇죠. 그거를 거스르고 그야말로 대를 거슬리고 근데 조카를 몰아내고 본인이 왕이 된 케이스였기 때문에 나쁜 삼 그렇죠. 물론 그러니까 개인적인 어떤 면모라던가 능력을 따진다면 뭐 단종 뭐 몰아내고 좀 나쁜 캐릭터로만 보기는 좀 애매한 그런 캐릭터인데 실제로 왕된 이후로 그의 했던 어떤 행적들을 보면 상당한 역할을 많이 하기는 했어요. 조선 전체를 봤을 때 골격을 잡는 일이라던가 이런 거는 정말 잘 했는데 본인이 능력을 발휘는 그 왕이라는 자리를 가야만 그걸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잘 된 부분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조선이라고 하는 조선의 어떤 정통성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조선의 역사에서는 좀 암울한 시기일 전- 수도 있죠. 세조하면 떠오르는 건 다른 말은 하나도 기억 안 나고 왕건강화. 뭐 찬탈, 뭐 네, 왕건강 얘기를 하죠. 왕건강화가 그때 당시에 아주 혁혁하게 이루어진 그렇죠. 시기가 아닌가. 태종이라는 의미 네. 굉장히 비슷하죠. 이렇게 캐릭터가 뭐 저 겹친다고까지는 좀 애매하지만 어쨌든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좀 오버랩되고 어떤 그 인물의 성격이라든지 아니면 왕위가 되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예, 것들이 네. 상당히 좀 유사한 부분들이 많아서 정통적으로 됐다면 왕이 안 될 사람이 왕이 됐다는 그렇습니다. 수구부터 시작해서 있어서 굉장히 얘기가 많을 수밖에 없었던 왕 그 시기이지 않았을까 참 이런 생각을 하죠. 재밌게도 바깥 생활을 하시다가 또 왕이 되신 거잖아요. 그렇죠. 장자가 아닌 그렇죠. 이유로 둘째 밖에서 아들이었는데도 엄청 많이 활동을 했었고 또 이 특히 이제 아버지 세종 그러니까 그 세조의 형제들이 굉장히 많죠. 예. 왕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정말 뛰어난 완평대군도 있고 정말 그러니까 예술적으로 뛰어난 그런 인물도 있었는데 그 인물을 다 몰아내고 다 제끼고 본인이 네, 왕이 됐죠. 승자가 된 거죠.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궁금했던 거는 사실은 세조의 이제 비중보다는 세조와 얽힌 기이한 일들. 그렇죠. 이걸 기적이라고 봐야 되나? 기이한 일이라고 봐야 되나? 근데 실록에 있다면서요. 실록에 그냥 기적이라고 나와요. 기이한 현상. 어떤 불교적으로 그러니까 실제로 세조실록에 보면 불교 관련된 얘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 전공이 조선 후기다 보니까 후기엔 이런 내용 전혀 안 나오거든요. 야. 불경 관련된 것도 거의 안 나와요. 불경 내용이라든가. 아. 그런데 굉장히 세조 때의 이 실록들을 쭉 이렇게 보면은 그 불경 관련된 내용이라든가 어떤 특정 불교의 경전 내용이라든가 하다못해 뭐 금강산 간 임금이 거의 없거든요. 유일하게 그런데 금강산 가는 도중에 뭐 어느 봉우리를 지났는데 뭐 꿈에 보살이 나타나고 무슨 불교적인 이적이 행해져서 어쩌고 뭐 이런 얘기까지 그냥 구구절절이 막 나와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다 보니까 너무 판타지적 임금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주위에서 포장이 그렇게 된 거죠. 본인이 정말 겪어서 그 얘기를 쓴 건지. 저는 그 실록을 읽으면서 과연 이 불교적인 이적이 행해졌다는 내용을 교지에 내리면서 이렇게 자기가 뭐 아, 자기 그 자기가 셀프 프로모션인가요? 네, 명령을 내리면서 이게 이런 굉장히 정말 경험하기 어려운 이런 이적이 행해졌기 때문에 내가 대사령을 행한다 그러면서 사면 엄청 해주고 여기에 같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 아 이런 일을 내가 겪고 정말 엄청난 이 굉장히 이제 신기한 경험인데 국가적으로 정말 좋은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 사면령 내려가지고 죄수들 조금 경범죄들 다 풀어주고 이게 같이 나와요. 이게 너그러우셨네요. 그런 부분에서는. 아 너그럽다기보다 본인이 그런 어쨌든 원초적인 왕이 되면서 뭔가- 했던 어떤 것들을 보상하기 위한 내지는 내가 이럴 수밖에 없고 내가 정말 원래는 이런 사람인데 난 정말 좋은 사람이야. 이런 거가 저 실력에 더 강조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저는 좀 들더라고요. 이게 역사적으로 풀기는 좀 애매한 부분이긴 한데 워낙 불교 얘기가 많이 그러면 나와서 실록 외에서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실록 외의 기록들에서 정말 세조가 그렇게 평판이 안 좋았을까요? 조선 초 기록들이 실은 외부 기록들이 별로 안 남아 있어요. 조선 후 기록들이 많은데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정의품송 유명하잖아요. 유명하죠. 송리산에. 네. 근데 이 내용은 실록에는 없는 기록입니다. 그쪽 지역에 본 지역에 뭐 전설로 내려온 얘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는데 아 그럼 그거는 실록에 안 나와요. 그 정의품. 고백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도대체 어디서 시작이 됐을까? 이게 네. 분명히 전설인 것 같은데 정말 그 뭐 코끼리한테 풍계 내리는 거는 실로 얘기가 나와요. 아 그래요? 네, 사신으로 갔던 이제 사신이 이제 그 저기 이렇게 선물로 보내왔던 이 코끼리한테 뭐 풍계를 내리 이거는 세종이 기록이 돼 있는데 이건 소나무한테 풍계를 내린 거잖아요. 혹시 그게 있는데 그건 없고 그 뭐 비석 같은 거라도 그건 없고 아, 전설인데 그건 다만 전설이네. 그 어떤 모티브가 되는 걸 왜 이렇게 임금의 가마가 이렇게 하면서 예. 이렇게 뭐 이렇게 가지를 올렸다 이런 전설이잖아요. 근데 그 가마 연자를 써서 했던 시 한 구절이 남아 있어요. 그게 17세기 초반 아니다 16세기 말 그 정도 돼서 충청 감사를 했던 사람이 쓴 시 중에 소나무가 뭐 이런 그 소나무가 뭐 그 가마를 임금 가마를 하기 위해서 했던 그 비슷한 가지를 들어줬다. 예, 예, 뭐 뭐 그런 식으로 어떤 얘기인데. 모티브 가마라고 하는 그 모티브가 적혀져 있는 시가 그 당시 지어졌다고 하는데 그거에서 유출을 해보면 이미 16세기 17세기 그 정도 됐을 때는 이런 식의 전설이 만들어진 거 아니냐 정도로 추정해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잠깐 이제 우리 시작하기 전에 박사님하고 얘기를 했을 때 도대체 왜 이런 거냐 이 임금님은 왜 이런 거냐 많이 돌아다녀서 그래서 저가 되게 이상했던 게 조선 후기는 임금이 돌아다니는 기억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 선대 임금의 왕릉을 찾아가서 제사 모시고 이런 것만 있지 여행기는 실제로 거의 여행기 없는. 없어요. 그리고 그쵸. 뭐 세종처럼 뭐 세조도 마찬가지로 온양온천 행궁으로 가고 가끔 이제 치료차 가는 이런 기록들은 물론 조선 후기 때도 좀 있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많이 돌아다닌 기록들이 없거든요. 예. 그래서 세조와 관련된 이렇게 신기한 일이라고 해서 이렇게 여러 모티브들이 나온 거는 결국 임금이 밖으로 돌아다니면서 여러 지역을 돌아서 거치잖아요. 황해도 초반도 가고 경기도 일단 정말 많이 돌아다녀야 돼요. 사냥한 게 되게 많아요. 사냥 기록이 되게 많고 사냥이요. 사냥하러 나갔고 그걸 지켜보러 나갔고 사회를 하는 거 보러 나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강원도 일부, 경기도 전체, 황해도 일부, 금강산까지도 가고 뭐 굉장히 마음대로 하셨네요. 네, 그 충청도도 지금 온양온천도 간 기록도 나오고 보은 쪽도 갔다는 기록이 나와서 대단하다. 그러니까 결국은 임금이 많이 돌아다녔기 때문에 그 궁궐 밖에 외출이 잦으니까 당연히 그에 해당하는 본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사실 그 강원도민이 도민이에요. 강원도에 있는 백성이 임금 볼 일이 언제 그렇죠. 있었겠어요. 당시에는 네. 참 신기한 거죠. 임금이 그렇죠. 제 발로 찾아왔을 때. 그러니까 뭐 이 조선 전기만 하더라도 거기 빳빳이 서들고 임금을 볼 수 있는 상황들은 아니지만 어쨌든 행차 행렬은 지나간다는 거는 인식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 행차가 예사스럽지는 않고 그렇죠. 굉장히 요란스럽게 다니겠죠. 당연히, 예. 예. 그래서 뭐 호위대도 있고 다 있을 테니까 그 장면에 한번 쫙 지나가면은 어쨌든 임금이 한번 내가 직접 얼굴을 대면하지 못했지만 저 멀리서 봤. 예, 멀리서 봤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에피소드들은 저거 봐, 저거 봐. 그러니까 나무감지 움직이는 거 봐. 뭐 이런 식으로. 아. 그래서 많이 만들어질 거 아닐까 네. 이런 추정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생각을 해요. 궁금한 것은 조카한테 야 내려가. 그렇죠. 그리고 결국 왕위를 쿠데타가 딱 성공을 했는데 해서 본인이 왕이 된 케이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뭐 단종을 옹호했던 사육신, 신육신, 생육신 나오고 막 여러분들 다 아실 텐데 그런 정도로 어떻게 보면 세조에 대한 이미지가 극명하게 나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조카 자리를 뺏고 삼촌이 들어설 수 있어? 당연히 우리도 지금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응? 그런데다가 이게 아마 조선 건국하고 150년도 안 됐죠? 그렇죠. 100년 네, 짝 그러니까 정도니까 어쨌든 조선이란 나라는 그런 어떤 정통성을 세우려고 무지 애를 썼던 그런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어찌 보면 그 불교를 이용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건 있죠 충분히. 네. 그리고 본인이 워낙 그 과정에서 어떤 사력이 많이 벌어지기도 했었기 때문에 뭐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왜 옛날부터 보면 폭군이 이런 종교에 굉장히 귀의를 해가지고 인도도 뭐 왕자 뭐 갑자기 100명 뭐 이렇게 죽이고 막 일단 이런 거 내가 있잖아요. 가지고 싶은 건 가졌는데 네. 봤더니 본인이 너무 심했어. 어. 그러니까 뭐 인도 같은 경우에도 초반기에 보면 네. 그런 왕들이 꽤 많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의 어떤 반대급부로 이제 불교를 정말 많이 해서 뭐 그야말로 복지 관련된 걸 막 베푼다던가 네네. 이런 어떤 사례들도 굉장히 많은 걸 봤을 때 세조도 물론 조선이 이 불교에 대해서는 어쨌든 배척하는 정책을 계속 썼었어요. 근데 이 초반이다 보니까 뭐 개인적으로는 네. 왕실에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 원차를 가진다던가 이런 방식으로 해서 유지를 하고 있었던 부분들이 분명히 보였기 때문에 특히 네. 세조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장려한 건 아니지만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기대고 있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 거 확실히 좀 그런 걸 느끼게 되더라고요. 네. 셀프 마케팅 굉장히 잘하셨다. 정통성을 일단 인정은 받아야 되니까. 근데 그게 아주 그 유구한 역사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신라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서 뭐 아래서 태어났네, 뭐 그렇죠. 이런 그 아주 이제 이렇게 건국 신화, 네. 건국 설화 뭐 이런 것처럼 본인을 설화급으로 지금 포장하신 거 아닌가요? 거의 그러면? 그런 부분도 저는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 신기한 현상이라는 게 실록에 기록될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니거든요. 특히 이제 어떤 특정 종교와 관련된 거라던가 네. 혹은 뭐 왕의 어떤 행적들이 정말 있었던 일 자체를 기록하는 게 정말 실록이었었는데 물론 조선 전기와 후기가 실록을 편찬하는 방식들이 조금씩 달라지긴 해요. 네. 어떤 주연 뽑아낸 포인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달라지긴 하지만 이때 세조만큼 이렇게 어떤 불교적인 거 본인이 어떤 지역을 갔을 때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가운데 중간중간에 저도 막 그 어떤 불교 얘기 그 경전 얘기를 막 하고 있는데 뭐 금강산에 살고 있는 뭐 무슨 보살 뭐 어느 지역을 관장하는 보살 뭐 이런 얘기가 막 나와요. 실록에 나온다는 건 참 그래서 특이하네요. 네. 그래서 굉장히 좀 특이한 시기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기존의 어떤 실록을 편찬해왔던 방식과는 좀 많이 다르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이게 이제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특수 효과의 그 상상, 판타지. 네, 상상할 수 있는 여지가 너무 많아요, 실은. 아 진짜 저랬을지도 모르겠다. 어쩌면 네. 말하자면 그때 당시에 되게 순진한 백성들에게 그렇죠. 그 뭔가 요만큼 하나만 던져줘도 이게 왕과 관련된 거 뭐 엄청 사람들이 관심이 많잖아요. 근데 그게 더더군다나 평소에 보지 못하던 굉장히 신기한 건데 왕을 그야말로 극대화 정말 후광이 비치도록 막 하는 이렇게 이런 장면들. 부처님 뒤에 이렇게 동그란 거 있지 네, 않습니까? 후광. 네, 후광. 네. 그런 것처럼 그런 걸 하나 이렇게 툭툭 던져줄 만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분명히 그 뒤에 세조실록은 그 뒤 시기에 정리된 건 맞긴 하지만 네. 이미 세조 당대의 그 어떤 교지라던가 이런 어떤 그 발표문 이런 것들이 나온 거는 맞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정리돼서 이제 아주 취약해서 짧게 가지고 올라간 건 맞기 때문에 세조 당대에도 이런 식의 어떤 뭐랄까 보여주기식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저번에 임 박사님하고 가짜 뉴스 하셨잖아요. 이 가짜 뉴스의 진짜판 아닙니까?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네, 그게 많죠. 그거는 야사지만 네네. 이거는 실록에 있다면서요. 그래서 이 부분이 그러니까 정말
그 신기한 현상이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표현을 하긴 했는데 네. 지금 우리 현대인들의 개념으로 보자면 이거 정말 가짜 뉴스죠. 가짜뉴스. 봤어? 이 장면 봤어? 너 이런 봤어? 거잖아요. 아 진짜 그랬어? 뭐 그런 건데 사실 이게 기적이라는 게 저는 그 개인적으로는 종교가 천주교예요. 네. 뭐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아니고 천주교에서 기적을 그 인정해주는 기준이 되게 높거든요. 진짜 말도 못하게 높아요. 뭐 어디 가서 성모상이 눈물을 흘린다더라. 네. 근데 교황청에서 눈 하나 깜짝도 안 해요. 진짜 네. 이게 계속 반복되고 정말 뭐 엄청난 그 가끔씩 그 해외 토픽에 가끔씩 아 그렇죠. 나오잖아요. 제일 유명한 게 루드르의 성모인데 네네네. 거기에는 뭐 환자들이 던져놓고 던지고 간 목발이 이렇게 산처럼 쌓여 있다. 저도 말만 들었어요. 네. 사진만 보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그 온천 샘 그런 데서 근데 뭐 낫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고 뭐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이 경우에는 그 대상이 또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왕이고. 네. 그리고 거기서 이런 얘기가 나오죠. 아 그 정일품 송 이렇게 네. 딱 들어주고 나서 한 명 애가 야 그거 갖고 택도 없어. 그러니까 좀만 기다려보세요. 예. 말 없는 소문이 예. 천리간다고 그게 그대로 아해서 아로 전달되는 게 아니죠. 아했다가 정말 뭐 문장에 하나의 스토리가 엮여져서 퍼지잖아요. 맞아요. 그게 딱 주요한 거죠, 실은. 그게 조선 시대에도 그런 풍문, 소문이라는 게 정말 굉장히 많죠. 빨랐다는 거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빠르죠. 왜냐하면 그래서 지금 세조 같은 경우는 세조와 관련된 신기한 어떤 이런 뭐 기적 이런 것들로 많이 얘기가 되는데 실제로 조선 시대 때도 어떤 여론파 일반 네. 백성들이 뭘 생각을 하고 있는지 혹은 어떤 특정 지역에 뭔가 이상하다 그러면 이런 소문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수집해서 정부에 보고되는 게 되게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뭐 유행했던 노래라든지 유행했던 말이라든지 이런 것도 꽤 많이 기록이 돼 있어요. 사실 그 노래 같은 거는 굉장히 예민해서 그렇죠. 그 장다리 미나리 뭐 이런 거 그것도 있고 하다못해 있죠. 뭐 서동요부터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그 있죠. 전통 네, 그런 진짜 게 오래된 있어서. 서동요. 예. 선아가씨, 그래서, 예. 선아씨, 공주랑 선아공주가, 얼레리 꼴레리. 예, 예.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그거는 그냥 아이들의 입으로 했다고 하지만 굉장히 좀 정교하게 포장된 그야말로 계획된 거라고 볼 수 있는 장면들인데 그런 것들이 수도 없이 실은 조선시대 때 굉장히 많죠. 그러면 이렇게 메시아론도 실은 그렇잖아요. 미륵불 이런 거 그렇죠. 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보지는 않았으되 네. 말이 퍼져버리면 딴 도에서는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처럼 뭐 사진이 돌아다니는 네, 것도 아니고 그냥 카더라죠. 지금 그야말로 뭐뭐라더라 진짜. 이렇게. 근데 이제 왕이 야 저 나무가 들었어 그러면 들은 거지 뭐. 그 옆에서 이렇게 뭐라도 그 비슷한 그 상황이라도 좀 한 장면에도 본 사람은 아 내가 이렇게 봤는데 이렇게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가마를 들고 가던 사람들이 거기서 이렇게 훅 막 무거워서 훅 내려갔는데 그러면 이제 멀리서 보면 멀리서 보면 이게 움직였네 뭐. 저걸 통과를 못 하는데 네, 뭐 통과를 이런 한 거.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들어준 거지. 나무가 들어줬죠. 예.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이제 약간 와전 비슷하게 된 건데 이게 그야말로 엄청 포장이 돼서 뭐 임금이 그 공로를 치하로 해서 뭐 풍계를 내려줬대더라 이런 식의 이제 전설이 그 말에 생기고 뭐 하다못해 금강산 얘기며 문수보살 얘기며 막 엄청 많잖아요. 너무 많아요. 진짜 많은 얘기가 있어서 저는 네. 사실 이제 스토리텔링 위주에서 봤을 때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저는 참 재밌게 봤는데 네. 이게 왜 이랬을까. 근데 어떤 사람들이 댓글에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이거 재미없다고 조작됐다. 재미없다고 정말 누가 그렇게 조작됐다. 누가 써놨어요. 누가 재미없다 그랬어. 이렇게 네. 써놨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그러네. 나도 참 재밌게 봤는데 이렇게 안 될 줄은 몰랐어요.